루미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루미온 첫 실행 화면입니다. 불러오기에서는 프로젝트 불러오기, 루미온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저희는 새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 생성을 눌러줍니다. 새로 생성을 누르면은 새 프로젝트 생성에서 9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레인을 사용합니다. 주변에 나무랑 산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작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인을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루미온의 기본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 새 모델 가져오기는 저장된 스케치업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가져온 모델을 관리하고 식생을 배치하거나 더욱 세밀한 자연 그리고 사람과 동물 효과에서는 여기서 배치하기를 눌러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효과에서는 물, 불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가져와서 모델링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미온에서 제공되는 기본 라이브러리에도 이런 다양한 실내, 실외 퍼니처들이 있기 때문에 모델링 할 때 주변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수단을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에 이렇게 팔레트 모양이 있는 경우에 배치를 하고 나서 선택을 누르면 이런 것들 색감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질은 지금 가져온 건축 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재질 편집은 추후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지형은 아까 전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산이나 바다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에서 자연을 배치하게 될 경우에 산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지금 배치하기를 눌렀을 때는 선택한 라이브러리 소스가 나오지만 선택을 눌렀을 때는 이 차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지우고 싶어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운송수단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동그란 마크가 뜨고 이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배치하고 이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도 자연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마우스 포인트가 가도 동그라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눌렀을 때 움직일 수 있고 자연이 눌려 있다면 삭제는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치하기랑 선택이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미온의 기본 조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루미온은 일단 마우스와 키보드로 시점을 이동하거나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경우 그 방향으로 시점이 움직이고 루미온은 온스크린 가이드로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Q, E, Q를 눌렀을 때는 수직으로 상승하고 E를 누르면 수직으로 하강합니다. 그리고 W, A, S, D로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세밀한 조정을 위해서 D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고 속도 빠르게 A를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이 큰 경우에 Shift와 스페이스바를 같이 누르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키보드로 움직이면서 마우스로 시점을 변경해주면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우선 새 모델 가져오기에서 주어진 스케치업 파일을 불러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이런 상태로 불러와질 거고 OK를 눌러줍니다. 임의의 위치에 점을 찍고 현재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배치하기에서 선택으로 누르면 여기 있던 라이브러리가 사라지고 좀 전에 움직였던 대로 모델링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델링이 좀 크다 싶을 때 Shift를 누르고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함께 눌러줍니다.
우선 저희가 모델링을 불러왔는데 현재 위치에 대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대지보다 낮은 부분은 표현되지 않고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델링을 이제 위로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가져온 모델이 선택이 되어 있고, 선택에서 자유이동 또는 수직이동을 눌러서 모델링을 위로 끌어올려 줄 겁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동그라미가 보이지 않아서 잡히지가 않지만, 아까 전에 저희가 찝었던 임의의 점, 그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잡고 마우스를 위로 끌어올려서 움직여줍니다. 적당한 높이로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가 표현했던 이제 대지보다 낮은 레벨의 모델링이 보여지게 됩니다. 재질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질 같은 경우 두 번째 탭 재질을 눌러주고 가져온 모델에 마우스 포인트가 가면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의 재료들끼리 같이 그룹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미온과 트윈모션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가져온 모델이 분홍색, 주황색, 이런 브라운 색깔로 있어도 이것들이 다 재질이 바뀌기 때문에 이 스케치업 상에서 재질의 이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업 상에서는 알록달록하게 모델링을 해놨어도 여기서는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와 바닥 또는 유리와 프레임 등은 이런 식으로 재질을 완전히 분리를 해줘야지 제대로 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재질의 이름이 디폴트 매터리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붕의 맨 위쪽을 일단 수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쪽 건물 두 개에 지붕이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같은 재질로 할 것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룹핑을 해놨기 때문에 같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잡히는 재질들은 한번 편집을 할 때 같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실외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외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실내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루미온에서 제공하는 실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외의 재료에는 벽돌, 콘크리트, 유리, 메탈, 플라스터, 지붕, 스톤, 나무, 아스팔트 등이 있는데, 저희가 지붕을 표현하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지붕들은 저희가 원하는 느낌의 지붕 재료가 아닙니다. 때문에 루미온에서는 다양한 재질들을 직접 눌러서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외에 스톤,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재질을 입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그룹핑된 재료가 한 번에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재질이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질을 두 번 클릭하게 되면은 상세한 변경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채색을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채색을 높이게 되면은 재질이 하얀색으로 채색이 되고, 저희가 만약에 이 지붕을 조금 파란색 느낌이 나게 하고 싶으면은 RGB 값에서 파란색을 잡아주고 채색을 높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루미온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재질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채색이 필요 없어도 이 재질이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붕이 안 보이는 뷰를 일단 찍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건드리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질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면 여기 오른쪽에 변경사항 저장을 꼭 눌러주도록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른 재료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전체적인 바닥을 한 재질로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 이 부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실외와 실내가 경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석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 스톤으로 찾아줍니다.
이런 색깔의 계열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맞는 재질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재질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저는 이 재질의 텍스처가 마음에 들어서 이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재질은 너무 붉은색이 많이 띄기 때문에 약간 베이지색 느낌이 나도록 여기서 색상을 변경해 줍니다. 너무 노랗게 된 것 같으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색깔을 계속 움직여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윤기와 반사율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윤기를 높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고, 반사율을 높이면은 마치 거울과 같은 재질이 됩니다. 현재 여기서는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렌더링 사진을 찍었을 때는 그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 재질이 어떤 느낌일지를 생각하면서 해봅니다. 보통 바닥재 같은 경우는 반사율이 낮고 윤기는 적거나 적당한 편입니다. 이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윤기가 가장 높고 반사율도 적당히 있는 편입니다. 릴리프를 조정해보면 루미얼에서 제공하는 텍스처의 깊이감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본인의 설계에 맞게, 건물에 맞게 조금씩 조정을 해줍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재질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기본 0.4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그 재질이 좀 더 입체감을 나타내줍니다. 이런 띠를 이렇게 높여주면은 더 깊어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얕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질마다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재질들이 있어서 그거는 눌러봤을 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텍스처 크기는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쉬프트가 나오는데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쉬프트를 뗀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크게 변화를 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다양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위치, 회전, 투명도, 방출, 채도, 풍화, 나뭇잎 등. 여기서 저희는 지금 이 수공간과 이쪽에 라인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서 위치를 조금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고 세밀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쪽은 Y축이기 때문에 Y축도 여기에 맞춰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환경 설정, 그 다음 풍화에서 이 부분이 나중에 렌더링을 했을 때 조금 실사 느낌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큰 작용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스톤에 있던 재질이기 때문에 스톤으로 잡혀있고, 풍화를 높여주게 되면 가장 높게 했을 땐 이런 식으로 이끼가 끼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너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에서도 보면은 여기 사이에 생활대가 끼거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살짝만 주고, 여기서 변경사항을 꼭 저장하기를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재질들도 다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리와 크롬 기둥 그리고 스틸 프레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유리를 입혀오면은 루미온에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과 약간 파란색 빛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를 눌러보면은 지금 루미온에서 따로 지정된 글라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변 환경과 본인의 설계에 맞도록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고, 위에 줄과 아래 줄의 차이는 이제 유리 빛에 의해서 왜곡이 얼마나 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루미온에서 재질을 설정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재질들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가장 맞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글라스 001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유리들도 본인의 취향에 맞게 색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는 살짝 어두운 빛으로만 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반사율을 높이거나, 반사율을 높이게 되면 거울과 같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 좋은 렌더링의 예시 중 하나가 완전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유리가 너무 눈에 띄게 보이는 경우가 안 좋고, 그리고 유리를 표현을 했지만 반사율이나 이런 거 조정을 못해서 유리가 아예 없는 빈 공간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단 조정을 해놓고 재질값을 부여한 다음에 본인이 나중에 이미지 렌더링을 할 때 수정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둥입니다. 메탈도 보시면 되게 다양한 재질들이 있고 다양한 질감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재질들마다 조금씩 질감이 다 다르고 본인이 원하는 재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가장 깔끔한 기둥을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재료가 없으면 실내 탭을 한번 봐서 실내에도 메탈이 있고 실외에도 메탈이 있지만 서로 다른 메탈 재질입니다. 여기서 알루미늄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크롬 기둥과 유리 프레임에 사용된 재질이 거의 비슷해 보여서 하나로 묶어놨는데, 지금 알루미늄을 했는데 반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보시면은 뒤에 보이는 하늘과 잔디밭이 이렇게 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사율은 반으로 줄여주고 윤기를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서도 알루미늄에서 풍화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식의 형태가 보이는데, 풍화는 실사화에 조금 더 실사화를 해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풍화가 심한 거는 실사화를 했을 때도 그렇게 이쁘지 않고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풍화는 너무 게임 그래픽 같은 효과를 없앨 때 이런 식으로 살짝만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간의 작용에 따라서 모서리가 살짝 다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모서리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재질을 연출할 수 있지만 적당량, 아주 조금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는 마블 벽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은 실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내에 스톤을 보면 다양한 대리석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두운 색 벽돌이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해서 이 재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 탭에 있는 검은색 돌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사율을 높이거나 윤기를 높이는 것은 본인이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설계에 맞게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최대한 좀 비슷하게 해보기 위해서 윤기를 조금 높이고 반사율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는데 이 텍스처는 따로 입체감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리프를 높이게 되면은 이런 자잘자잘한 형태들이 보이는데, 릴리프를 줄여서 최대한 매끈한 대리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석은 깔끔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따로 풍화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에 있는 대리석도 맞춰주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실내에서 스톤, 그리고 여기는 원래도 실제로 붉은색 대리석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루미온에서 제공하는 돌 중에는 붉은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마지막 탭에서 이 돌에 붉은색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사율은 줄이고 윤기는 조금 높여주겠습니다. 리프도 줄이고. 다음은 여기 지붕 밑에 마감재인데 이거는 실제로도 이런 밝은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질감을 위해서 플라스터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재질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카메라를 가까이 가서 이 재질의 느낌이 어떤 질감을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이에서도 보고 멀리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네. 이 재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질은 따로 크게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사율과 옅기는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연보라색 외벽도 같이 바꿔주겠습니다. 이쪽은 실외에서 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재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더 거친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살짝 이런 식의 이제 위아래 프레임 줄이 있고 색채는 조금 더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색채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색채 옆에 색상에서 살짝 베이지색으로 올려주고, 이게 검은색 재질의 베이지색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재질이 조금 더 밝게 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의자도 이거는 저는 석재로 기억을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재질로 한번 입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임의로 이 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공간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꼭 여기서 실내 재료를 실내에만 사용하거나 실외 재료를 실외에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찾는 재료를, 본인이 원하는 재료를 다양하게 찾아보면서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질감이 있으면 그 느낌을 살려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물이 지금 되게 초록색인데 여기 밑에 있는 초록색 재질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모델링에서도 물 밑에 하나 면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여러가지라는 탭에서 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재질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자갈들이
밑에 많이 깔려 있는데, 이 자갈로 이 자갈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뷰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올리게 되면 돌들이 더 약간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사용하게, 너무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항상 살짝만 주고, 돌이 조금 더 어두웠으면 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채색을 잡고 조금 사용해 주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돌에서도 풍화를 살짝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거는 굳이 풍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저장해주고, 위에 있는 물도 루미온에선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멀리서 본 상태에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물결을 너무 높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도 치는 형상이나 밑에 재료가 너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만 잔잔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재질을 사용할 때는 다양한 재질의 설정값을 조정해보고 본인들이 원하는 느낌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쪽에 있는 수공간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아까와 반대로 좀 더 매끈한 느낌의 화답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재질로 따로 수정 없이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재질 설정값에 대해서, 재질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재질 설정이랑 카메라 구도 그리고 퍼니처 배치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과 다르게 일부 재질을 제가 조금 더 리얼리티하게 바꾸기 위해서 재질의 일부 설정값을 부여하고 몇 가지를 바꿨는데, 일단 바닥이랑 이쪽 바깥쪽 대리석도 이 재질들로 기본적인 설정을 안 바꾼 것도 있고, 조금씩 제가 반사율을 줄이거나 윤기를 높이고 그랬던 재질들도 있고, 특히 여기 기둥도 다 크롬으로 재질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은 일단 구도 잡는 법이랑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 조경 배치하는 것 보여드릴 건데, 우선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내부에 지금 보시면은 가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 의자도 있고 러그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텐츠 라이브러리에서 침대 그리고 꼭 배치하기를 눌러서 라이브러리를 켜줍니다. 일단은 의자에서 의자 10번 탭에 바르셀로나 체어가 있어서 이렇게 객체를 클릭하면은 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채색할 수 있는 객체는 여기 팔레트 모양이 뜨게 됩니다. 우선 저희는 단일 배치로 하나만 배치를 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 때는 수평 이동으로 움직이거나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할 때 두 가지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는데, 키보드에 R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이 나오게 되면 마우스를 돌려서 객체를 회전시킨 상태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키는 회전, 그리고 L키를 누르게 되면은 L을 누른 상태에서 1.0이 나오는 건 기본적인 사이즈고, 여기서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여서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1로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색채를 변경할 수 있는 객체들은 배치를 하고 나서 선택을 눌러서 해당 객체를 누르게 되면 색상 탭이 있습니다. 지금 샵 272727 코드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루미온에서 지원하는 색이 변경 가능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그도 한번 깔아볼 건데, 배치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본인이 필요한 게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계속 이렇게 해서 탭을 넘겨가면서 라이브러리를 눈에 익혀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것을 쓰고 싶을 때 그 재질이 어디 탭에 있는지를 알면은 작업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러그가 지금 이렇게 눌러봤을 때 좀 더 크게 나오는데, 색채를 변경을 할 수 있어도 기본적인 패턴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소품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인 러그 007을 사용하되, 일단 객체 채색을 변경할 수 있어서 이거를 R키를 눌러서 방향을 변경해주고 스케일을 일부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색으로 여기 공간과 좀 어울리는 색으로 한번, 무난한 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일단 외부에 여기 조각상이 위치하는데, 루미온에서 마땅한 조각상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스케일 기능을 사용해서 밖에 수공간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퍼니처를 찾아서 이거를 방향을 돌려주고 스케일을 키워서 약간 조각상처럼, 조각 제품처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밑에 물이 있어서 그 위에 배치가 됐는데, 저희가 렌더링을 할 때 좀 현실적인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물 위에 떠있는 조각 작품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수직 이동으로 수면에 맞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품을 스케일에 키워서 외부에 약간 조각 작품처럼, 조형물처럼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금 전에 사물을 배치했던 것처럼 자연을 배치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무를 배치할 수 있고, 이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L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L키를 누르면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고, R키를 눌러서 위치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3D 이런 식으로, 여자 3D 다양한 라이브러리 소스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3D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이 이제 색이 너무 많거나 단 사람의 강조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2D 실루엣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3D 실루엣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소스들은 보시다시피 객체 채색을 변경할 수 있어서, 일단 앉아있는 사람을 여기 이렇게 배치를 하고 선택을 누르면 여기에 사람과 동물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구가 아닌 사람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투명도를 높이게 되면
사람의 약간 뒤에 배경까지 투과를 하게 되고, 색상도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만약에 판넬에 넣을 투시도라면 판넬의 색감과 맞는 색으로 해서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선 삭제를 하고 구도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온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여기에서 빌드 탭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최종 결과물인 이미지나 영상을 뽑을 때 보통 이미지를 뽑게 되는데, 이미지 탭을 가면 기본적으로는 이 상태일 겁니다. 사용자 스타일과 1번 프레임에 이렇게 본인이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위에 카메라가 저장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각도를 잡고 카메라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곳, 이제 다른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도 여기서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제가 찍었던 위치로 복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거 버튼을 누르면 이 저장된 장면은 사라지게 되고, 이 카메라 저장을 할 때는 여기서 저희가 다양한 후 보정 설정 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외부에 저희가 수공간과 메탈 프레임 그리고 하늘, 여기서 구도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보면 수평 눈높이를 맞추거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수평 눈높이를 맞추거나, 여기서는 사람의 눈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키보드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마우스로 시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의 눈높이는 1.5에서 1.6m, 사람의 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낮은 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 아래쪽에서 보는 뷰도 가능하게 됩니다. 투시도를 찍을 때는 항상 어느 정도 여백이 남도록 하고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 집중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저는 이 가운데 수공간과 타일을 가운데로 갈라서 하늘이 잘 보이게 하고 내부와 외부 그리고 조형물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점거리를 조정하게 되면은 초점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러므로 외부에서 봤을 때 왜곡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초점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런 식으로 소실점과 왜곡이 심해지게 되고, 보통 내부 사진을 찍을 때는 10에서 20 사이로, 내외부를 찍을 때는 10에서 20을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도 마우스로 화면을 한번 클릭해주면 미리 보기가 한 번 더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에 FX 빌드 모드의 효과를 적용하는데, 이거는 추후에 설정 값을 입혀놨을 때 저희가 아까 전에 사물을 배치하거나 재질을 변경할 때 그 사진의 설정 값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뷰를 잡았다고 하고 여기에 카메라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뷰는 바깥쪽 수공간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낮은 뷰로 한 장을 찍어 놓겠습니다.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하면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뷰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1번 포토에서 루미온은 기본적으로 여기 스타일 변경, 사용자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하게 되면 루미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스타일은 말 그대로 여기서 효과를 눌러서 제가 하나씩 효과를 설정 값을 주게 되는 거고, 여기서 현실적을 누르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를 위해서 여기서는 사용자 스타일의 똑같은 뷰에서 사진을 찍어 놓고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확실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같은 공간에 같은 각도에서 똑같은 사진을 찍었지만 여기서는 설정 값을 아예 주지 않고 저희가 했던 재질에 대한 것들만 해놨는데 여기서는 현실적 버튼을 하나 눌렀지만 리얼 스카이, 선명도, 노출, 색상 보정 등 다양한 스타일 효과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현실적을 하고 지금 봤을 때 여기에 태양이 있어서 굉장히 사진이 하얗고 눈이 부시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만 조정을 해줘도 훨씬 좋은 사진들이 됩니다. 일단 태양이 너무 눈이 부시기 때문에 리얼 스카이에서 만약에 하늘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하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X축 회전으로 이런 식으로 하늘을 돌려보기도 하고 조금 구름이 많은 하늘을 불러와도 본인이 원하는 구름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이 있는 하늘은 X축을 회전하게 되면 그림자, 태양의 각도까지 같이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밝기와 전반적인 밝기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하늘로 사용을 하고 밝기와 전반적인 밝기를 기본값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리얼 스카이에서는 X축만 회전이 되는데 태양은 높낮이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눈이 부시지 않은 정도로만 조정을 해주고 뒤로 가서 효과 추가해서 태양을 하나 불러와 줍니다. 태양을 불러오게 되면 아까 리얼 스카이에서와 다른 하늘이 나오게 되는데 리얼 스카이에서는 이 하늘을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태양만 조절하게 됩니다. 그림자가 이쪽으로 질지 이쪽으로 질지 그리고 높이를 조절해서 본인의 그림이 가장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조금씩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저장하게 되면 아까와 달리 여기서 태양이 추가된 제가 태양의 각도와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은 것도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이 사진을 예시로 들어서 똑같이 현실적으로 바꾸고 여기선 현실적 말고 밤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밤 투시도가 되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 조명을 넣었다면 더 예쁜 야간 투시도가 될 수 있고 컬러 스케치도 좀 시간이 없을 때나 아니면 본인의 특유의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공간을 예시로 보여주자면 컬러 스케치는 기본적으로 재질의 질감을 많이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재질 값을 많이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조금 더 건물을 미화시켜서 보여주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설정 값에서도 본인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본인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컬러 스케치와 비슷한 효과로 수채화 효과도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스케치와 아웃라인을 수정한 상태에서 수채화를 누르게 돼서 그 수정된 설정값이 여기도 적용이 됐는데 이럴 때는 카메라를 복구한 상태에서 제거를 하고 효과를 다시 사용자 스타일로 바꾼 다음에 수채화를 해보면 아까 컬러 스케치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이미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컬러 스케치와 수채화는 재질 값을 크게 설정하지 않아도 이런 특유의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스를 만들 때나 참고 이미지 아니면 예시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현실적을 한 다음에 태양에서 가끔 사람들이 사용하는 효과를 보여줄 텐데 우선 마찬가지로 태양을 불러와서
이번에는 태양이 보이는 사진으로 하되 여기서 한 가지 효과를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태양빛 볼륨 효과를 주게 되면 지금 굉장히 하얀 사진이 됐는데 밝기를 살짝 줄여주면 태양 때문에 살짝 눈부신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고, 다른 효과로 태양빛 효과를 주면 여기서 길이를 줄이고 강도, 범위, 태양을 조금 놀려서 이런 느낌을 가끔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천창, 아트리움, 아니면 고창에서 태양의 빛이 이렇게 내부로 많이 관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제 예시 그런 레퍼런스 이미지로 사용할 때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태양빛 효과, 그래서 범위를 너무 심하게 하면은 이제 루미온에서 약간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잘 못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조금만 줘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본인이 조금씩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놓고 앞에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이 사진은 태양이 없지만 깔끔하게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수공간과 조각상, 대리석, 이런 내부 공간의 대비를 보여줄 수 있고, 이 사진은 좀 더 태양빛과 뭐 밝은 날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사진을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을 누르고 여기서 태양만 불러와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양은 조금 낮게 해서 위치를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이 이제 이 건물의 방향이 진짜 남향이 정말 중요한 건물이라서 남향의 햇빛을 보여주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실제로는 북향이더라도 건물이 되게 이쁘게 햇빛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해주는 것이 좋고요.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는데 리얼 스카이의 하늘은 태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모순적인 사진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도 태양을 적당히 돌려서 없애줍니다. 지금 리얼 스카이의 현실적 설정 값에서 리얼 스카이 회전이랑 태양만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설정 값을 다 꺼버리게 되면 아까 전에 저희가 그냥 편집 모드에서 보던 사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여기서 하나씩 꺼봤을 때 가장 중요한 효과는 색상 보정. 이 색상 보정은 효과를 한번 클릭해서 효과 편집에 들어가 보면 되게 많은 설정 값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본인의 느낌과 맞는 사진을 원하면 여기서 다양한 설정 값들을 쉬프트를 누르면 비수 조정이 가능하니까 조금씩 조절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루미온에서 제공하는 설정 값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색상 보정으로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 방법도 가장 빠르게 렌더링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지금 물과 바닥 이런 재질들은 어느 정도 실사 느낌에 가깝게 뽑아냈다고 할 수 있지만, 뒤에 보이는 루미온의 기본 대질은 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대로 판넬에 넣기에는 너무 아쉬운 느낌이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기가 도시 공간이거나 아니면 뭐 옆에가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숲을 좀 설치를 해서 이런 지평선이나 이런 외부에 있는 땅은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는 빌드를 누르게 되면 아까 저희가 편집했던 그 장면을 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 설정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한번 여기에 외부 조경을 편집해 볼 텐데, 이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와 다르게 좀 노르스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태양이 조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연에서 배치하기를 눌러서 일단 여기 옆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있더라도 좀 조경 관목을 심어서 여기 보면 사람 옆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알 수 있고, 그래도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아까 말했듯이 L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바깥쪽에 배치를 하려는데 위치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R키를 눌러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는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곳에 하나씩 클릭하는데 건물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배치하는데 한참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단일 배치가 아니라 대량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량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뜨게 되는데 우선 클러스터 배치는 눌러보면 이렇게 무작위로 객체가 분산이 된 거고, 이는 낙엽이나 꽃 아니면 숲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페인트 배치는 이 부분에 다 같이 뭉쳐진 채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일단 저희는 대량 배치로 하는데, 대량 배치를 눌렀는데 지금 객체가 돌아가 있고 화살표도 돌아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말키를 눌러서 어느 방향으로 배치를 할 건지 맞춰줍니다.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조정을 해주고 저희는 이쪽 끝까지 맞춰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치가 되는데 생각보다 촘촘하지 않고 띄엄띄엄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저희는 방향은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고, 이 거리만큼 배치가 되었을 때 5개의 항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항목 수를 늘려주면 이런 식으로 식생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서 이런 설정 값들을 변경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조명을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설정들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에만 조경을 설치하고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뒤에 땅이 가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뒤에는 멀리 있는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는 나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이는 땅은 이런 조경이나 아니면 사물, 벤치들을 배치를 해서 가려주는 것도 좋고,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은 보통 도심에 있다면 건물을 불러와서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배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배치하기에서 실외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좀 멀리 다양한 건물들을 배치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도심지에 있다면은 이런 이미지들도 조금씩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생겼는데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랑은 전혀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시 삭제를 해주고, 저희는 나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나 식생은 자연과 세밀한 자연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세밀한 자연은 화면을 더 무겁게 만들어서 루미온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내 투시도를 찍을 때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리고 나무를 가까이서 찍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소스들을 활용해도 좋지만 웬만해서는 작업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루미온 자체가 무거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멀리 있는 조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를 배치할 거니까 침엽수보다는 화렵수가 조금 더 조경을 사용하는데 좋을 거고, 야자수는 이 사이트, 이 건물이랑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들 하는 화렵수를
설치를 해줄 텐데, 화력수도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다양하고, 물론 스케일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틀은 유지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쭉 봤을 때 본인이 원하는 나무를 다양하게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를 하나씩 박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이 되게 앙상해서, 그래도 이미지 모드로 돌아가서 봤을 때 이 틈새로 뭔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조경으로 나무를 배치할 때는, 멀리 있는 조경으로 나무를 배치할 때는 밑에 물이라는 탭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봤을 때 말 그대로 나무의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로 본인이 뭐 조정을 할 수 있고, 소스에 따라서 더 넓은 면적을 가진 나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파일이 너무 용량이 커져서 뭐 렉이 걸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적당한 나무들로 일단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나무는 건물에서 조금 띄워서 이렇게 눌러서 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뒤에 나무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이런 아직 땅이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씩 눈에 거슬린다고 한다면, 자연에서 아까 전에 나무들이 아니라 이런, 여기서 이런 식물들을 배치했던 것처럼 사람 몸 높이에 있는 이런 나무들을 이쪽에 조금씩 심어주도록 합니다. 이때 한번 클러스터 배치를 해서 무작위로, 클러스터 배치는 한번 누를 때마다 그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를 배치를 했습니다. 클러스터 배치할 때는 유의할 점이,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왼쪽에 3개, 4개의 네모박스가 모델과 겹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어딘가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나무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치를 다 하고 저희가 찍어놨던 사진으로 돌아가 보면 아직 여기에 조금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이 정도 사진으로만, 건물 사진만 찍고 싶을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미지용을 한번 렌더링 해보면 렌더 버튼을 누르고, 보통은 데스크탑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데스크탑으로 렌더를 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넘겨서 활용을 하거나, 이제 저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경로를 지정해주고 파일 제목을 해주고, JPG와 PNG 둘 다 저장이 가능하니까 저장해주면 이제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현재 제 컴퓨터로 이걸 하는데 총 6초 경과했다고 나오고, 폴더를 열어서 그 사진의 경로를 열어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현실감을 주거나 아니면 판넬에 사용하게 될 때 사람을 조금 더 배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본인이 편한 각도를 찾아서 사람을 배치하고, 사람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사람은 한 그룹의 객체로 색을 바꾸거나 그림자를 바꾸게 되면 모든 사람 소스가 바뀌게 됩니다.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조명 2개 정도만 해서 색상을 회색으로, 그리고 이 투명도가 있어도 없어도 그림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아직 투명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자를 두고 투명도를 너무 높게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그림자는 사용해도 좋고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적당히 투명도를 주고 한번 다시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유리 부분이 투명도를 줘서 너무 겹치거나 어두워서 사람이 잘 안 보일 때는 조금씩 계속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들어가서 내가 찍어 놓은 사진에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빌드를 들어가도 되고 이 효과 적용하기로 조금씩 수정을 해줘도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우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텐데, 구도를 잡을 때는 여기 빌드 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한 번씩 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찍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있을 때 둘러보고 그 상태에서 이미지를 들어가게 되면 그 화면이 이렇게 프레임 안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잡아주고 이제 이 창에서 눈높이라던가 초점거리 등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아까 전에 저장을 해놨던 사진인데 약간 클러스터 배치를 하면서 나무가 겹쳐진 것을 일단 제거를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위에 나무가 보이게 돼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이 된 것 같네요. 이번에는 아까 가구도 배치해놨으니까 내부에서 사진을 찍어 볼 텐데 일단 건물 내부 사진을 찍을 때는 공간을 좀 넓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어떤 재료를 썼는지 살짝 이 재료를, 그렇다고 재료가 너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내부 공간보다 이거에 시선이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안 되니까 적당히 빼서 이런 식으로 찍어도 좋고, 아니면 약간 애완동물들이 이제 반려동물들이 보는 그런 눈높이에서 이렇게 해서, 보통 아까 앞에서 찍었던 이런 사진 경우는 사람의 무릎 높이나 이 정도에서 봤었던 것처럼 실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보통 내부 투시도는 본인이 가장 보여주고 싶은 부분, 본인의 가장 장점, 아니면 설계할 때 가장 좀 신경을 써서 했던 부분이나 빛이 떨어지는 게 좀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모델에서 모형에서 보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쪽에서 기둥이 너무 이제 가리지 않게 좀 더 낮게 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원하는 각도를 본인들에 맞게 일단 이대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저장해 놓고, 여기서는 이거 내부를 써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을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면서 태양을 좀 더 낮게 해서 실내로 리얼 스카이가 어두운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이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좀 어두운 하늘을 썼다고 해도 실내가 굉장히 어두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실내에 조명을 줄 때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효과 적용하기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루미온에는 뭐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배치하기를 했을 때 이것처럼 물, 불 이런 것도 있지만 조명 탭이 있습니다. 조명 탭에는 스포트라이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무대 위에 있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들도 있고, 옴니라이트라고 해서 약간 가로등 불빛 같은 구형의 불빛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형광등 같은 띠 등과 네모 등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장에 이 공간의 중심부에 조금씩 회전을 시켜서 배치를 하고, 선택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색상을 살짝만 조명에 맞게 주고, 여기서 폭을 늘리고 길이를 늘리면서 내부를 조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때 여기서 밝기를 아주 살짝만 주거나 아니면은 빛 영역을 조절해서 바닥까지 빛이 안 닿도록 천장 부분만 살짝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여기에 이렇게 어색하게 에어리어 라이트가 보일 때는 조금 아래로 가거나 아니면 천장 길이에 맞게 본인들이 조금씩 조정을 해주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은 여기에 윤기와 반사율을 넣어놨기 때문에 너무 어둡지 않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뭔가 본인들이 여기에 이런 풀이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루미온에 이런 기본 잔디들이 있는데, 재질에서 편집해서 지금 실내로 잡혀있는 효과를 가져와서 이런 왜곡이 좀 지는데, 빌드에서 본인들이 스케치업에서 밑에 크게 모델링을 만들 때 기본 대지를 하나 가져왔다면, 이 땅은 루미온 기본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바꿔야 되는데, 그것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스케치업에서 여기에 큰 한 판을, 건물보다 큰 한 판을 만드는 게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그 판이라고, 이 땅이 그 판이라고 가정을 하고, 루미온에서 여러가지 재질에 들어가면 3D 잔디가 있습니다. 3D 잔디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외부의 조경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잔디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재질들과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런 채색 값을 조정하거나 잔디 크기, 잔디 길이 등을 조정하면서 좀 더 외부의 조경이 이런 루미온의 기본 바닥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어서 외부에 한 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스케치업에서 판을 만들어 와서 이런 재질을 입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저장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 사진도 렌더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본인이 정말 극적인 효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왜곡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내부의 설정값을 넣었을 때는 외부 설정값들과 다르게 2점 투시가 들어가서 이게 왜곡이 최소한으로 보정이 되었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현실적으로 하면
조금 더 왜곡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왜곡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예시로 날씨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미온에서는 이거는 외부 사진에서 이 뷰를 누르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흐린 날씨로 해서 효과에 들어가면 루미온에 날씨 효과가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다른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하면서 더 이쁘고 좋은 이미지들을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로 B를 누르니까 이렇게 물 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재질은 조금 더 윤기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사람들을 좀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장면을 하나 넣어놓거나, 제가 좀 전에 흐림을 하고 비를 넣었는데, 만약에 현실적이나 낮을 넣고 여기에 비를 넣게 되면 너무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맑은 하늘에 비가 오는 게 너무 모순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흐림으로 변경을 했던 거고, 일단 6번 사진은 눈을 한번 하고 5번 사진은 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강수량 단계를 조절하게 되면 비가 조금 올 때는 재질이 많이 젖지 않고 물에 튀는 물방울도 많이 없는데, 강수량을 높이게 되면 좀 더 젖은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자 수량을 늘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이 입자 수량도 이렇게 했을 때나 많아 보이지,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해보면 떨어지는 동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자 크기를 키우게 되면 조금 더 사진에 하얀색 줄기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식물과 나무에 의한 차단은 두 번째로 6번 사진에서 눈을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엔 저희가 살짝 흐린 걸 볼 수 있는데, 안개를 추가하게 되면 이제 멀리 있는 곳들부터, 카메라에서 먼 곳부터 이렇게 조금씩 안개가 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6번 사진에서는 눈을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 설정 값인 B 눈에서 계속 넘기게 되면 B가 눈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텍스처들 위로 입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과 다르게 B도 이제 좀 입자 크기를 크게 하면 조금 더 B와는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안개를 추가하게 되면 뒤쪽이 뿌옇게 되고, 식물과 나무에 의한 차단은 여기 나무가 떠있네요. 지금 누가 눈을 너무 많이 뿌려놔서. 일단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무 밑에는 좀 눈이 덜 쌓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사용을 잘 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거는 크게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걸 조절했을 때 여기 나무 밑에 눈이 얼마나 쌓이는지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만 더 놓고, 저도 잘 모르는 설정 것들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어떤 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미온에서 본인들이 인면도나 투시도, 인면도나 배치도 이런 것들을 찍고 싶을 때는 보통은 왜곡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여기 효과에서
카메라 2점 투시를 사용해서 2점 투시를 사용하고 초점 거리를 50 정도로 잡고 이렇게 카메라를 뒤로 쭉 빼서 이거를 찍어서 여기서 찍고 또 태양도 넣어서 햇빛도 넣어줄 수 있겠죠. 태양 각도라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캡처를 하고 이렇게 렌더링을 하고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들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 2점 투시를 끄고 이런 식으로 배치도를 찍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도를 찍을 때는 아까 저희가 이렇게 해놨던 것들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해야 돼서 여기도 저희가 임의로 눈 가리개용으로 사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윗면도로 사용하기 때는 이것들을 다 지우고 사용을 해야겠지요. 네, 이렇게 루미온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